더 똑똑해지려면 더 똑똑한 스승한테 배워야 한다. 이거 뭐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요, 만약 AI가 자기 자신의 더 약했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학습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진짜 핵심을 꿰뚫는 질문. 어찌 보면 되게 역설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약함이 강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뛰어난 존재한테 배워야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논문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뛰어난 스승이 학생을 가르치는 모습. 하지만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아주 강력한 모델이 자신의 과거, 그러니까 더 약했던 자기 자신의 실수를 보고 그걸 바로잡으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마치 되게 뛰어난 팀원이 좀 서툰 팀원의 실수를 고쳐주다가 잠깐만, 내 생각에도 허점이 있었네? 하면서 자기 논리를 더 탄탄하게 다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기존 방식에 도대체 어떤 한계가 있었길래요? AI가 딱 마주해버린 그 학습의 벽,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포화병목 현상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AI 모델을 계속 훈련시키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더 가르쳐도 성능이 오르지 않는, 딱 막혀버리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모델이 정답에 대해서 너무 높은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다른 가능성은 아예 쳐다도 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게 모델이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 너무 확신해버리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틀린다. 같은 것들을 더 이상 학습 기회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정답과 오답 사이의 그 묘한 경계를 더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발전의 기회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결국 학습은 멈추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학습의 벽, 이걸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논문이 제시하는 아주 우아하면서도 놀라운 해법, 약한 자기주도 학습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쪽 그림, 이건 익숙하죠? 강한 로봇이 약한 로봇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식. 근데 아래를 보세요. 이게 바로 약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오히려 약한 로봇이 강한 로봇한테 이거 좀 헷갈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교정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결과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강한 로봇의 평균 성능이 61점에서 무려 69.1점까지 8점 이상의 꽝충 뛰어오릅니다. 아니, 그냥 자기의 약했던 목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훨씬 더 강해진 거죠. 지식이 흐르는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약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요, 강력한 AI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외부 교사 모델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 예를 들면 예전에 저장해둔 약한 버전의 모델이랑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학습의 원천이 바깥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죠? 그럼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연구진들이 개발했다는 WMSS라는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기본 모델을 훈련시켜서 강력한 현재 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기 전에 그 기본 모델은 약한 과거의 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둘을 비교해서 지금의 강력한 내가 예전엔 알았는데 까먹었거나 오히려 더 헷갈려하는 문제들을 콕 집어서 찾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때 과거에 약한 내가 냈던 답이 현재의 강력한 나를 위한 교정 신호, 그러니까 너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의 비밀 병기,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로짓 믹싱입니다. 로짓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모델이 최종 답을 딱 내뱉기 직전에 내부적으로 매기는 점수값,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로짓 믹싱은 바로 이 점수값을 약했던 과거의 나와 지금의 강한 나, 둘 사이에서 절묘하게 섞어주는 기술인 거죠.
자, 그럼 이 로직 믹싱이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의 강력한 모델은 너무 똑똑해져서 정답에 대한 확신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것도 꽤 그럴싸한데? 하지만 답은 아니지 싶은 오답들의 가능성을 거의 0으로 죽여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아직 이것저것 헷갈려 하던 약한 과거의 나의 목소리를 살짝 섞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있던 그 그럴싸한 오답들의 가능성이 다시 꿈틀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본 강력한 모델은 깜짝 놀라겠죠? 잠깐만, 내가 이 가능성을 너무 쉽게 버렸나? 하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사라졌던 배움의 기회를 인위적으로 되살려서 스스로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제 말은 그만하고 이 방법이 얼마나 극적인 성능 향상을 만들어냈는지 확실한 숫자로,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시죠.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기존의 표준적인 훈련 방식으로는요,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이 한 66.7%, 코드 짜는 능력은 71.2% 정도였어요. 뭐 이것도 나쁜 점수는 아니죠. 그런데 약한 자기주도 학습을 적용했더니 수학은 72.9%로 코딩은 77.6%까지 그냥 껑충 뛰어오릅니다. 요즘 AI 성능 경쟁에서 1% 올리는 것도 진짜 피 터지는데 6%포인트 넘게 올렸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느 한 분야에서만 반짝한 게 아니라 수학적 추론이랑 코드 생성, 이 두 분야 모두에서 일관되게 성능이 좋아졌다는 거죠. 특히 이 방법의 진짜 위력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진짜 어렵기로 소문난 수학 경시대회 문제, AMI 2025 벤치마크에서는요,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됐습니다. 2배요? 이건 그냥 쉬운 문제 몇 개 더 맞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 해결 능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강화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연구가 단순히 점수 몇 % 올린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선 AI가 스스로 발전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효율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훈련 과정에서 잠깐 만들어졌다가 보통은 그냥 버려지는 과거의 모델, 거의 데이터 폐기물 같은 체크포인트를 오히려 학습의 연료로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이건 또 무슨 뜻이냐면 더 크고 강력한 교사 모델을 만들고 돌리는 데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과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외부 도움 없이 AI가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진화하는 훨씬 더 자율적인 AI로 가는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마지막 문장은요, 이 모든 발견을 정말 하나의 철학적인 문장으로 딱 압축해 줍니다. 잠시만 한번 들어보세요. 더 강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열쇠는 어쩌면 그들의 더 약했던 자아를 이해하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말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AI 발전의 미래가 저 밖에 있는 더 똑똑한 스승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서툴렀던 과거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라면 과연 어떨까요? 이 연구는 우리에게 바로 그 가능성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